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찾고 그 안에 있는 인지 오류를 찾아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럼 생각을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인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 자가 질문법을 사용합니다. 이름하여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한 번에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소크라테스 질문법은 모두 사고 기록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 질문법에 대해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질문법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자신을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나게 했던 자동적 사고에 대한 증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동적 사고가 맞는 증거와 틀린 증거를 최대한 찾아서 작성해보면 보다 자신의 생각을 다루기 위해 어떠한 솔루션을 써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즉, 맞는 증거가 우세할 때와 틀린 증거가 우세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솔루션이 다른 거죠.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자동적 사고에 대한 증거를 찾을 것인지 먼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의 상황에서 여러 개의 자동적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2개 이상의 자동적 사고를 작성하셨다면 그중 자신의 기분을 가장 좋지 않게 만든 하나의 핵심 자동적 사고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사고 기록지 하나에 자동적 사고 하나씩만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작성한 자동적 사고 2개를 모두 다 다루고 싶다면 별개의 사고 기록지에 새롭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고 기록지에 증거를 작성하는 부분에 증거를 찾아볼 자동적 사고의 번호를 표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맞는 증거와 틀린 증거들을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은 마치 법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재판을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변호사, 검사가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하고 각 역할에 충실하게 이 증거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모든 증거를 썼다면 작성한 맞는 증거와 틀린 증거를 보며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어떤 증거가 더 우세한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판사가 판단할 때는 각각의 증거를 보고 2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만 유효한 증거로 채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를 채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실제 자신의 경험이나 사실에 입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자신의 증거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 현재 사건과 연관이 없음에도 그 둘을 연관 지으려고 하는 게 바로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죠. 이렇게 해서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그런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는 이제 유효한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죠. 맞는 증거, 틀린 증거 중 채택된 증거가 더 많은 쪽이 이 재판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판사는 채택된 증거가 많은 쪽이 더 우세하다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립니다. 만약 자신의 자동적 사고가 틀렸다는 증거가 더 우세하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면 자신의 원래 생각을 꼭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이나 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새롭게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즉, 대안적 사고를 찾는 노력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했었던 자동적 사고가 훨씬 더 익숙하고 그럴싸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고 우리는 이제 자신의 해석을 더 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죠. 그럼 이제 유연한 해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찾아 새롭게 믿는 노력을 한다면 분명 자신의 기존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자동적 사고가 아닌 새로운 생각이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을 절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작업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동적 사고 외에도 다양한 생각이 모두 그 상황에 맞는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든 자동적 사고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많은 이유들과 다른 해석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한번 사고 기록지에 작성을 해보세요. 여기 새로운 대안적 사고를 찾아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문법을 통해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다른 해석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있는 칸을 모두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지에 있는 모든 칸을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떠오르는 게 없다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이 칸을 다 채워보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유연한 사고를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주세요. 그럼 자신의 자동적 사고 외에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대안적 사고를 모두 작성했다면 이제 이 새로운 생각을 믿었을 때 자신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각 대안적 사고 옆에 이 생각을 믿었을 때 우울, 불안, 분노의 점수를 각 0점에서 100점으로 평점할 수 있게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평점을 했다면 그 중에 그나마 내가 믿을만하고 또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대안적 사고를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생각을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직접 사고 기록지를 작성해 보시면 이전보다 새로운 생각을 믿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다면 이전에 자신이 잡았던 그 자동적 사고는 이제 내려놓고 이번에 새롭게 만든 대안적 사고를 떠올리면서 믿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 작업을 통해 기분이 편안함을 느꼈다면 여러분은 생각 바꾸기를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